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대피소에 있습니다. 피곤과 배고픔이 몰려오고 어디에서도 구조나 지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작은 그릇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뚜껑을 열면 피어오르는 진한 국물 향기. 그 한 입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절망에 빠져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끼의 음식이 아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이것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현재 비상구조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불 피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히 대피소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았습니다. 그 작은 컵라면 한 그릇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초 로스앤젤레스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불씨를 순식간에 퍼뜨렸고 도시 외곽 지역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갔습니다. 전원 대피하세요. 산불 경보가 울려 퍼졌고 외곽 지역 주민들은 긴박하게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배치된 대피소는 LA 외곽의 한 체육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지역이었지만 이날은 긴급히 마련된 대피소로 전환되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서자마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사람들은 임시로 깔아둔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짐을 옆에 두고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언제 오는 거죠? 물이 부족하대요. 아이들에게 줄 물이 없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이었습니다. 당국은 긴급히 물과 간단한 비상식량을 보냈지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금세 동나버렸습니다. 저기요, 저희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더 줄 수 없나요? 한 어머니가 자원봉사자에게 절박한 얼굴로 물었지만 자원봉사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물품이 부족해서 모두가 조금씩만 나눠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피소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2번이나 물을 받아가요?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처음부터 더 챙길 걸 그랬네. 분노가 번져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고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조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여기 추가 물품이 들어오려면 하루는 더 걸릴 거라고 해요. 대피소 관리자가 전한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체육관 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체육관 내부까지 스며들어 호흡을 어렵게 했고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약자들은 탈수 증세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물을 나눠드렸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는 우리 모두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동료 자원봉사자가 한 말은 모두의 마음속 불안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피소 입구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하얀 트럭이었고 트럭 위에는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트럭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리며 상자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 글씨로 무언가 써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라면 같은 건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트럭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한 한국계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체육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한순간 멈춰 그를 바라봤습니다. 트럭에서 나온 빨간색 용기를 받아 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는 희망을 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대피소 내 갈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형 온수기를 트럭에서 내리고 간단한 조리 장비를 준비하는데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수기가 가동되며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저게 다 준비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뒤쪽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묻자 그의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 라면 같은 걸 뜨거운 물에 넣어서 먹으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말 될까요? 트럭에서 나온 직원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육개장 사발면은 간단합니다. 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몇 분 안에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그는 용기를 열어 안에 있는 재료를 보여줬습니다. 말린 면과 가루로 된 육개장 스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몇몇 사람들은 흥미를 느낀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식사가 될 수 있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한국에서 비상식량으로도 사용될 만큼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이 지나자 뚜껑을 열 때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체육관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냄새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받아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맵긴 하지만 이거 정말 맛있군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던 사람들이 곧 면을 먹기 시작하며 작은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손에 든 용기를 내려놓지 않고 국물을 들이켜는 모습은 대피소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이 하나둘씩 사람들에게 전달되자 대피소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음식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초조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그 줄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나요? 국물 냄새가 정말 좋던데. 앞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입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에도 점차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국물을 먹고 활기를 되찾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어르신이 국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이 대피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나눠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노약자들에게는 더 빨리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어르신, 물도 같이 드세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조금 더 챙겨줄게요. 작은 배려와 따뜻한 음식은 체육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던 대피소가 이제는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부족할까봐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모두가 음식을 나눠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부터 먼저 드세요.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아이들부터 먹이는 게 맞지. 괜찮아. 우리도 곧 받을 거야. 누군가는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피소를 지배하던 갈등과 긴장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니.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넸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작은 라면 한 그릇이 우리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이 작은 그릇은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 역시 자원봉사자로서 처음으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날 저는 육개장 사발면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육개장 사발면은 대피소에 모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국물로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마실 물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관리자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통제되면서 물류팀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최소 하루, 길면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직 구조대도 못 왔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탈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줄 수 없나요? 우리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한 어머니가 자원봉사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봉사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작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온수기가 있으니 뜨거운 물을 식혀서 마시는 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사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식힌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온수기를 활용하면 마실 물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들여 식히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곧 동의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대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식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식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온수기에서 나온 물은 체육관 한쪽에 놓인 대형 용기에 옮겨졌고 사람들은 그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대처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의 용기와 일회용품들이 체육관 곳곳에 쌓이며 위생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놔두면 냄새도 나고 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앞장섰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그는 비닐봉투를 들고 사람들이 버린 용기와 플라스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기로, 종이는 저쪽으로 분리하면 될 겁니다. 그의 제안에 사람들은 망설이던 표정을 짓더니 하나둘씩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정돈되면서 체육관 내부는 조금씩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한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산불이 북쪽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대피소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피소 관리자가 차분히 설명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불길이 여기까지 오면 대피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진짜 안전한 건가요? 사람들은 속삭이며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었고 노약자들은 공포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듯 피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가족이 체육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랫소리는 점차 체육관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를까요? 누군가 기타를 가져와 반주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작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동은 대피소 내부의 긴장을 잠시나마 해소시켰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트럭 위에는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계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체육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희망은 점차 체육관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구호품이 체계적으로 배분된 후 대피소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과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산불이 언제 진압될지, 구조대는 언제 완전히 이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었죠. 체육관 곳곳에서는 구호품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선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오니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네요.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공통된 고통 속에서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던 표정들은 점차 편안한 웃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사라졌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 덕분에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대피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도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노약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어요. 제가 물이랑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체육관 안 구석구석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한편 대피소 입구 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작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산불이 꺼지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그려볼까? 아이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잠시나마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봉사자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우리 강아지예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 모두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대피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언어가 달랐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데에는 그런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계 자원봉사자는 대피소에 지금 막 오게 된 가족들에게 육개장 사발면을 소개하며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비상식량이에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지만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대피소의 새로운 가족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한 입 맛을 본 뒤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진한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자원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친절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연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작은 위로의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쪽 벽에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과 쓴 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양한 언어로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서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불은 집을 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희망은 절대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기타 연주와 노래가 체육관 안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조팀이 도착해 사람들을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과 버스에 오르던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어머니는 떠나기 전 자원봉사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남성은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서로 돕는 법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걸 배웠죠. 그날 대피소를 떠나는 모든 이들은 단순히 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나눔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함께할 때 작은 희망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눔의 힘을 믿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